한 미디어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3명 중에 2명은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떠난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한데 또 사람을 그만큼 불행하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관계 전문가 그리고 전직지원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박현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간관계 할 얘기가 너무 많을 텐데요. 일단 하나 물어보죠.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무슨 마블도 아닌데 계속해서 빌런이 나온다고. 회사에서 자꾸 나오는 빌런, 이 문제의 이면에는 사람 사이의 다름이 결국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회사에서 관계가 나쁜 사람들, 주로 이제 보면 나쁜 사람이 계속 나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인 걸까요?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 네, 그리고 저 사람이 가면은 항상 싸움이 일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어요? 네. 주로 어떤 분이 그런 것 같아요? 경험담. 소장님은 어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일단 말투 자체가 상대방으로서는 공격성이 느껴지는 맞습니다. 말투를 쓰는 분들을 좀 뵌 적이 있어요. 음. 이 경우는 뭐 없던 적대감이 자꾸 생기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움찔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일단은 공격적인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게 비난하는 말투, 뭐 폄하하는 말투,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상대방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말투를 쓰는, 예,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들어갈 거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비난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 비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면 그분은 정말 나쁜 사람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인지하지 못하고 비난을 하게 하는 되는 거죠.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그건 습관의 문제, 말 그렇게 습관의 되겠죠. 문제라고 봐야 말에 되나요? 자기가 원래부터 이렇게 말을 해온 패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습관화됐는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지적을 안 받아보겠죠.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일단은 좀 약간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분노 조절 장애 있으신 분들. 네, 좀 이렇게 감정적인, 예, 그런 것들이 좀 자주 표출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대하기가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분이 폭발을 하는지에 대한 지점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되게 사소한 거에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정 폭발시키고 이러한 분들은 또 갈등 유발하는 분들이 되겠죠.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과잉 감정에 자주 빠지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요즘에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사례도 있나요? 뭐 길 가다가 운전만 해도 나오지 않나요? 저도 오늘 요걸 좀 하면서 그렇죠. 운전을 했네. 아,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경계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항상 이렇게 침범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건 오지랖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지랖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약간 착한 거고 예의 없음?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이나 이런 데까지 계속 침범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예의 없는 케이스를 굉장히 싫어해서 대단히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뭐 조직에서든 사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모임이나 아니면은 동호회 활동 아니면은 종교단체 예, 이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들 중에 갈등을 좀 유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잔다르크도 아닌데 정말 평화로운 단톡방에 이렇게 폭탄을 날리고 막 이러한 분들 예, 그러한 유형 중에 이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생각할 때 이게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난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적인 영역에 그 모임이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분들 중에서 좀 꼭 피해야 할 유형의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굉장히 상대방의 에너지를 뺏어가게 만들어서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얘기만 계속 하면서 아, 그것도 네. 좋은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하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 흔히 말하는 에너지 뱀파이어. 그렇죠. 거울 뉴런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있죠. 심리학에서 네네.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한 건데 이게 뇌가 자꾸 그러한 걸 들으면 그쪽으로 나도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관계를 계속 맺다가.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조금 약간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가 너무 막 에너지가 많이 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이런 게 계속 올라온다. 이러면은 조금 관계 맺기에 있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험담 이런 거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위험하죠. 너무 재밌어 하지 않나요, 사람들? 그렇죠. 이게 보통 친해지는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친해지는데 이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하고 있을 때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또 내 욕을 하고 있어. 막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도 조금 처음 관계 맺기를 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그러한 유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형은 아니고요. 퇴직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보면은 되게 관계 중심 지향적인 그러한 민족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보통 친구를 만난다, 사람을 사귄다 그러면은 친밀하게 친해져야 된다. 내지는 깊은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느슨한 관계망을 다양하게 많이 맺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한 관계망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 저는 워낙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잘만 사귀면 저는 사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네. 저는 그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로도 이게 느슨한 다양한 관계망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도도 높고,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뭔가 어디에 적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적응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정말 나는 꼭 절친을 만들어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만나서 넓고 얕게 만나지만 만났을 때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는 행복한 노후의 그 인간관계를 맺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혹은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어느 쪽이신가요? 글쎄, 저는 코드가 잘 맞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비판적이지는 않으시다라는 비판적이는 거죠. 않죠. 왜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는 사람인데 굉장히 코드가 잘 맞고 만약에 나하고 정말 잘 통해 이런 사람인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경계를 굉장히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어떤 그렇죠. 경계선을 지켜주는 거. 왜냐하면은 조직에서는 공적인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적인 곳에 나와서는 사적인 관계까지도 친한 그런 사이면 괜찮은데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사적으로 친해지게 되면 공적인 관계에서도 얘가 나랑 친하니까 이러한 거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가게 되겠죠. 결국 친한 사람을 조직 내에서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이신 거죠. 네. 인간관계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존재가 있죠. 상사. 보통 거기에는 저는 예전에 박현희 선생님께서 관계 얘기를 하실 때
권력 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셨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어떤 권력 관계로 인해서 내가 제대로 된 어떤 대응을 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아주 흔하게는 조직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꼭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사와의 부대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좋을까요? 상사하고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이 조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불편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조직에서는 특히 이제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있죠. 예, 그러한 라인을 내가 잘 타면 내 그 승진이라든지 예, 이러한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심해야 될 관계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러한 관계인 거죠. 근데 이제 상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본인과 뭔가 파트너십을 이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의 목표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사와 내가 정말 이 팀을 위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공동의 목표가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를 위해서 협업을 해 나가는 것, 예,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관계를 잘 유지를 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려요. 실제로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업무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서 상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안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상사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다라면 충분히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좀 그런 그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 예, 플러스 솔직히 상사라고 하면은 딱 그 직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입견부터 갖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있죠. 네. 네. 근데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점점 더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들이 저는 그렇죠. 예, 그 상사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그만 그러한 친근감 이러한 것만 갖고 간다 하더라도 예, 굉장히 관계가 예, 오히려 정말 그냥 동료보다 나중에 더 그 본인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크죠. 네,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오히려 그런 상사와의 관계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너무 동의를 하는 것이 제가 그 상사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점심때 그렇게 고민들을 하세요. 같이 밥 먹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반갑다고. 네,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러면 좀 다른 각도의 접근이긴 한데 보통 이제 정년 언저리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좀 외로워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남성들이 인맥이 많이 한꺼번에 날아가면서 좀 외로워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조언해 주실 만한 전략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저도 전에 이제 상담을 했을 때 그 여자분이셨는데 그러한 경우가 있으셨어요. 나는 되게 친해지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되게 까칠하다고 생각하지? 왜 다가오지 않지?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보다 이제 그러한 뭐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이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챙겨가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하고는 그러면은 어떤 나의 행동이 되게 친밀감을 주는 행동이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잘 먹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담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그 관리직에서 사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가 그러한 페르소나로 살아오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히 본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노력을 좀 하셔야죠.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부터
조금 사람들이 좀 다가오기 친근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가셔가지고 정말 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 당신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향형인 인간에게는 정말 좀 힘들겠죠. 가혹한 요구인데요. 그래서 내향형이신 분들은 살짝 이렇게 그 표현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은 아니어도,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 표현을 하시는 거, 그래서 정말 친해지고 싶다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해지고 싶은데, 네. 하셔야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0대, 뭐 40대도 포함되실 건데 40대, 50대 혹은 60대 쪽에 계신 분들에게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나는 꼭 이거는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다 하는 게 있으셨다면 하나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어쨌거나 관계는 소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믿으세요. 말의 힘. 내가 정말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한 좀 힘을 믿으시고, 그거를 조금 나의 솔직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좀 잘 하시는 거, 그거를 연습하시는 거,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 바꿔도 내가 하는 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인상적인데요. 맞아요. 그렇죠. 사람은 못 바꿔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표현이나 말은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과 또 타인이 소통을 해 나가는 거,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의 힘을 믿는 거, 그거를 이제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제 갈등이 좀 있거나 하는 거는 서로가 아까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등 상황에 딱 놓이면 이건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건 너 때문이야. 본능적이죠.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서 제가 그 법원에서 조정을 해도 그렇고,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들도 그렇고, 다 너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났지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뭔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발생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손뼉이 맞부딪혀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어느 한쪽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탓만 하면은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한 편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그렇게 대결을 벌이시는 구도로 가져야 됩니다. 너와 나의 대결이 아닌 우리와 문제의 대결에, 그러한 그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뭐 어떤 우리가 갈등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사람은 못 바꿔도 내 말투는 바꿀 수 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노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건강과 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관계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얼마 벌어서 좋다, 이런 걸 아마 떠올리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